49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얘는 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치환을 사실 여러분 안 해도 풀 수 있긴 합니다. 네. 안 해도 풀 수 있긴 합니다. 안 하고 푸는 걸로 해볼게요. 네? 치환을 그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치환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어디 갔지? 왜 x 플러스 y는 그래. 우리 오늘 누적에서 나온 x 플러스 y분의 1, x 마이너스 y분의 1, 이 정도는 치환을 안 하면 이제 좀 골치 아파져요. 앞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치환을 하든 안 하든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문자 소거입니다. 문자 소거. 그렇죠? 문자를 소거하려면 얘를 2배 하거나 얘를 2배 해서 뺄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분의 4 더하기 y분의 2는 18 만들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는 12 그대로 쓴 다음에 뺄셈 연결하면 x분의 3은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분의 1이 2인 거고 따라서 x는 2분의 1인 거죠. 네, 2분의 1인 거죠. 자, 대입을 할 때는 뭐 둘 다 상관이 없긴 한데 이 상태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2 더하기 y분의 2가 y분의 2가 10이니까 y분의 1이 5인 거고 y는 5분의 1인 거고 x 곱하기 y는 10분의 1이에요.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자, 56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요. 너무 치환을 해놓고 얘는 치환이 필요가 없죠. 아니 저기 x는 a, y는 b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의 뜻은 뭐냐면 얘를 방정식을 풀잖아? 그럼 x는 뭐가 나오고 y는 뭐가 나오는데 얘가 a인 거고 얘가 b다 라는 소리인 거야. 그냥 먼저 a, b로 나눌 먼저 a, b를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a, b라고 또 다시 한번 쓸 거잖아. 그러면 대입을 할 거면 그렇지. 그럴 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할게요, 선생님은. 자, 그러면 6x는 마이너스 8y네요. 그쵸?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4y고, 얘들아,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4k, y는 3k,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줄게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보이는 대로 편하게 하겠습니다. 9x는 마이너스 36k, 플러스 9y는 플러스 27k, x-2y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k,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9k는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되고 k는 5예요. 나와주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0, 얘가 a라는 거네. y는 15, 얘가 b라는 소리네. x 플러스 2b는 그러면 답이 10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다. 글씨 똑바로 쓰면서 하면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계속 꿍시랑 거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굴려야지. 자, xy가 1차 방정식 x 플러스 y는 5를 만족한다라는 건 그러면 2x 플러스 y 3y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랑 얘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8x 플러스 11y예요. 해서 마이너스 6x는 8y예요. 마이너스 3x는 4y예요. 할 수 있지. 태연이 할 수 있겠어? 여기서 x는 몇 k, y는 몇 k 할 수 있겠어? x는 어떻게 되죠? 5까지 신경? 오케이. 마이너스 4k, y는 옳지,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요. 8x는 마이너스 32k, 11y는 33k는 k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걸 k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니지. 이거를 가지고 여기로 오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 더하기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라서 K는 5이다가 X는 마이너스 20. 그래요. X는 마이너스 20이고 Y는 1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잘못 마이너스 4만 들어. 눈치껏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솔직히 좀 실수한 게 여기에 K가 있는지 선생님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 KK가 아니고 이거를 TT로 하든 뭐 AA를 하든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이런 식으로 KA가 5라서 X가 이렇게 밖에 갖는다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편하겠다. 마이너스 40 더하기 3y 대신에는 45가 될 테니까 K는 5입니다. 맞춰주면 돼요. 거기 뒤에 문 좀 살짝 닫아주세요. 목이 아프다. 자, 71번.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연립방정식에 ax 플러스 by는 c랑 dx 플러스 2y는 f랑 자, d분의 a랑 2분의 b가 같고 f분의 c까지 같으면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였거든요. 근데 x 개수분의 x 개수 y 개수분의 y 개수 근데 상수분의 상수가 같지 않다면 이때는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3분의 a랑 4분의 마이너스 2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바꿔 쓰고요.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3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나 같으면 보통 여러분 선생님은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써요. 거의 항상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대각선 곱하기를 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던 이렇게 만들던 둘 중에 하나를 해놓는 게 부호를 안 빼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방정식처럼 그냥 3곱해서 해도 되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였으니까 얘가 b분의 3이랑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해서 하는 것도 좋고 대각선 곱하기를 하세요. 대각선 곱하기. 그럼 2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서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6은 마이너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6. 2a 플러스 따라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9입니다. 좋아요. 선생님 네. 약간 자, 75번 봅시다. 공통인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는 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고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3분의 2분의 2분의 1은 여기서도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k는 4분의 3이다. 이거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네. k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끝났네? 그러네요. 그지? 요거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었네. 이거 어차피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4분의 3 나오긴 하지만. 그죠? 76번. 그래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조만간 누적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때 풀어야 돼요, 여러분. 미리미리 복습 반복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한다라는 건 B분의 A랑 C분의 B랑 A분의 C가 같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다 같은데 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K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요거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A는 BK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B는 CK가 되고 여기에서 B는 AK가 돼서 딱딱 더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K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라는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따라서 K는 1이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A는 B인 거고 B는 C인 거고 그러니까 A는 B는 C인 거고 마무리로 C는 또 A야. A랑 B랑 C랑 A랑 다 같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A고
얘도 A가 될 수 있고 얘도 또 A가 될 수 있으니까 AX 더하기 AY 더하기 A는 0이 되어요. 맞죠? 그래서 A랑 B랑 C가 0이 아닌 상수니까 또 A를 싹 다 약분을 시키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고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다. 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중2-1에서 그래요. 이 문제는 어떤 책을 펴도 꼭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심화 문제집이다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 거 활용하기 전에 우리 쉬는 시간 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활용 문제 여러분 쉽습니다. 쉽습니다. 다행이네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연립방정식 활용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오는데 최강의 라이트에 있는 수준은 우리 반 거의 다 수월하게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이거든요.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리네요. x, y 하겠다라는 소리네요. 네. 그죠? 여러분 근데 얘는 실제로 10x 플러스 요거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위에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위에 모자 씌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근데 선분 XY가 아니고 얘는 소수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얘는 10의 자리, 1의 자리 뜻이라는 거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은 X 곱하기 Y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 7이니까 우리는 X 플러스 Y가 7이어야 할 거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숫자보다 27이 크다. 이거보다 얘가 27이 크니까 이렇게 만들던가 아니면 어떻게 얘보다 27이 크다 만들어줘서 풀면 끝이겠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4번 봐봐. 자연수 A를 B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6이다. A를 B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6이다. 그럼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천천히. A 자, 생각해서 대답해. 그럼 뭐해? B 플러스 6이 A. 그치. A는 B 곱하기 1 플러스 6이다라고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라고 바꾸는 거죠? 검산식으로 바꿔주는 거네요. 그쵸? 할 수 있죠. 그쵸? 선생님이 초등과정 마무리하면서 중등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연산은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쵸? 너네가 옛날엔 이런 것도 못했었거든. 3 더하기 네모가 10이 돼요. 네모를 못 찾았어. 네? 학교 때 출발했어. 왜요? 너네 못했지. 언제요? 성이 7살 때 미국에서 뭐 7살 때가 아니고 중학교 1학년 거 시작하기 전만 해도 네모 집어는 못했었어. 저 정도는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니면 근데 10에 마이너스 자, 다시 검산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쵸? 네. A의 2배를, 이 A를 B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가 됐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선생님이 문제 읽으면서 비교해가면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러면 A는 3B 플러스 5. A는 그러면 3B 플러스 뭐라고? A는 2분의 3B 플러스 아니, 그렇게 안 할래. 이때는 대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은데요. 그죠? 2b 플러스 12는 3b 플러스 5. 대입을 할 때도 A는으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A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또 예쁜 거네요. 그렇죠? 네. B는 7인가요? 네. B는 7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A는 13이에요. 나오니까 합이에요. 만들 수 있겠네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해볼게요. 세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인데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A, B, C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다. 요거는 다 했지? 일단 100의 자리 일단 했지? 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8이래요. B 더하기 그죠? C는 8이에요. B 더하기 C가 네, 8이니까 A예요. 얘가 2인 걸 알았어. A는 2인 걸 알았어. 그래서 2, B, 200, B, 10, C가 되는 거네. 자, 끝났고
1의 자리 숫자를 100의 자리 숫자에 놓고 1의 자리 숫자를 100의 자리 숫자에 놓고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를 각각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그러면 이렇게 놓아주세요 라는 소리네요. 그쵸? 그 10의 뭐야?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에 그러네요. 잘못했네요. 다시 1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맞다. 아니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잖아.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잖아. 아, 맞지? 맞지? 네. 기현아? 다시 1의 자리 숫자를 100의 자리 숫자에 놓고 그러니까 C가 여기에 들어가고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각각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그러면 A가 아니고 B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얘는 처음 수의 처음 수의 2배보다 53만큼 크다라고. 그러면 B와 C에 대한 식 하나랑 여기서 B와 C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그치? 자, 얘는 이제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100 플러스, 100C 플러스 20 더하기 B. B는 얘는 200 200 B 더하기 C의 2배보다 53만큼 크다라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 괜찮나요? 네. 수영이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랑 같이 연립해서 풀어주면 끝이다라는 거네. 그러면 문자만 좌변에 놔두자. D 더하기 100C 더하기 20은 얘 2배 해주면 20B 더하기 2C 더하기 453 그대로 얘까지 붙여서 쓸게요. 괜찮나요? 네. 좌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9C 더하기 98C는 433 나오는 거.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을 해보자. 19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잠깐만 얘가 왜 이래? B죠. 얘가 B죠. 둘 다 C였어요. 방금 잘못 써서. 19배를 할까요? 네. 19B 더하기 19C는 19 곱하기 8이니까 8, 9, 72에 152. 그러면 두 개 더해서 117C는 5에 8에 585, C는 5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B는 3이네요. 235. 처음 세 자리 수는 235입니다. 만들어주세요. 맞아, 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뭐 평균 개수, 나이 문제 뭐 이런 건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하나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평균 점수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뭘로 문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총점으로 문제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9번하고 10번 해볼게요. 9번하고 10번. 자, 해봅시다. 안 돼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다 안 하고 떠들면 안 되죠. 40명이 앞에 보세요. 4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처음 봤다. 남학생은 평균이 72점, 여학생은 평균이 80점. 근데 몇 명이 남자는 X명이라고 A라고 할까요? A라고 한다면 이게 얘들아 여자가 당연히 40-A 명인 게 나와요. 네. 그럼 얘는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 연립방식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연립방정식으로 풀려면 여자는 B로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72A 더하기 84B를 B는 A 플러스 아니지 40으로 나누게 81이다가 해서 A 플러스 B가 40인 것과 얘 연립해서 72A 더하기 84B는 81 곱하기 42A랑 연립해서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네. 근데 얘들아 이거 그냥 다 연립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숫자를 줄여야 돼. 4로 나눠.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까지 다 들어가요. 3으로 나눠서 24A 더하기 28B는 곱하기 전에 나누는 거야. 알았어? 27 곱하기 40인 거고 또 4로 나눠서 10되고 7되고 6 되는 거죠. 6A 더하기 7B는 이제 몇인 게 쉬워? 270인 게 쉬워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 6A 더하기 6B가
24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면 B는 30, A는 10. 맞았다. 그치? 맞다. 아니 당연히 맞았어. 이상하게 나왔다 생각했는데. 저 왜? 아니, 자, 다음 봅시다. 올해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7살이에요. 그렇죠? 우와.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엄마가 아들보다 나이 많겠지. 어머니의 나이 A로 놓고 아들의 나이 B로 놓을 게 아니야. 차이가 다 똑같은 그래. 거야. A랑 E. 어머니랑 아들이랑 아들을 A로 놓고 어머니 A 플러스 27이에요. 놓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두 배니까 A 플러스 27이 A를 빼면 12년 후자 12년. 또 그럼 거기서 빼면 되잖아. 안 돼요. 이건 자, 방정식 한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A로 놓고 자 문제에서 우리 단어에서 하라는 대로 다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줄 겁니다. 어머니 A살 그리고 아들은 B살.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너네 문제 풀 때 뭐를 어떻게 미지수로 설정했다라는 거 흔적을 꼭 남겨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12년 후 오늘 잘 들어. 12년 후에는 어머니는 A 플러스 12살이 될 거고 아들의 나이는 E 플러스 12살이 될 거고 12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뭐래요? 아들의 나이의 2배와 같다니까 A 플러스 12는 B 플러스 12의 2배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12는 2B 더하기 24입니다. A 마이너스 2B는 12입니다. 로 나와야 돼요. 근데 A가 번호 너가 했던 걸로 아까 하면 안 돼. 안 나와. 이거 그냥 두 배 한다고 하면 안 나오고 12 더하고 나서씩 세워줘야 답이 나와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A와 B의 나이의 차이가 27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에서 27만큼 뺀 게 B입니다가 되는 거고 A 빼기 B는 27이에요로 두 개 연립해준다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냥 B가 15입니다. 나올까요? 그러면? 네. 그러네요. 그러면 A는 몇이에요? 42살 나와주면 되겠네요. 열무십니다. 정답은 맞았고. 아, 정답 맞았나요? 현재 어머니의 나이는 42세. 아, 제가 A를 12년 후 아들이랑 어머니의 나이를 결정했나? 아, 아, 10번 그래서 너는 12를 뺐겠네. 그럼.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들어봐요. 13번, 아니요. 선생님 설명 잠깐만 할게요. 자, 희영이와 지영이가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앞에 보세요. 13번 설명합니다.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고요.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희영이는 처음 위치보다 15계단 그리고 올라갔고 지영이는 6계단을 올라갔네. 자, 얘는 항상 이렇게 표 그려서 할 거예요. 희영이와 지영이의 윈, 루즈.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몇 판 하는지도 모르나요? 몇 판 하는지도 모르네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희영이가 X만큼 이겼다 쳐. 그리고 Y만큼 졌다 쳐. 나랑 진호랑 가위가위보를 할 거야. 내가 5번을 이겼어. 그럼 진호는 몇 번을 져? 5번을 줬네. 5번을 져. 이렇게 미지수를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 진호가 7번을 이겼잖아. 그러면 내가 무조건 7번을 저요. 지는 거지, 그치? 이거? 이거를 문자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겠냐고. 박정현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겼을 때는 플러스 2라고 했거든요. 그쵸? 질 때는 빼기 1이라고 했거든요. 네. 설명 듣고 가세요. 그럼 EX 마이너스. 그러면, 그렇지. 희영이는 이제 2x 마이너스 y만큼 해서 희영이는 10 플러스 15 계단이 되는 걸 거고, 다음에 지영이는 Y 마이너스. 그렇죠. 2y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를 써서 얘가 플러스 육. 6입니다.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희영이가 이긴 횟수니까 x 구하고 싶어. 남기고 그냥 속어요. 그러니까 y를 위에 소거시켜 걸 빼줘요. 위에 거를 두 배를 먼저 할 두 거야. 배를 해가지고. 4x 마이너스 2y는 30 써주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x는 36, x는 12. 12회라고 써주면 끝인 거죠. 아, 괜찮나요? 네. 자, 14번 풀어봅시다. 갔다 오세요. 자, 14번 보시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서 가위가위보를 이기고 지고가 있어요. 또 XY. 이긴 사람은 플러스 3이고요.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갑니다. 자, 형이 X번 이겼으면 동생이 무조건 X번을 집니다. 형이 Y번을 이겼으면 동생은 Y번을 무조건, 반대로. 형이 Y번을 졌으면 동생이 Y번을 무조건 이긴다. 얘들아, 봐봐. 이런 문제는 연립방정식이 괜찮은 거야. 왜냐면 이게 내가 이 몇 X번을 이겨요라고 했을 때 앞에 봐야지 Y번을 진다라는 걸 X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근데 앞에 문제들은 어땠어? 앞에 문제들은 어땠어? 이게 엄마의 나이 A라고 놓고 아들의 나이 굳이 B라고 놓을 필요 있었어? 그 A-27이라고 놓아도 됐어. 그쵸? 근데 얘는 못해요. 그 얘는 이게 안 돼. 그래서 괜찮아. 이런 문제는 훨씬 연립방정식 문제에 좀 격이 맞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형은 그럼 3x-y로 7계단, 동생은 3계단.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3이 되는 거지. 이것도 봐봐 얘들아. 이것도 3y 마이너스 x는 3이라고 선생님도 학생 때 계속 이렇게 떴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쓰고 나서 또 바꿔 썼지.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밑에 거 3배 할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9y는 27. 양변 똑같이 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뺄까요? 그러면 10y는 20이 되고 y는 2가 되니까 27 아니고 9 아니에요? 뭐래? 아니. Y를. x는 3이네요. 그쵸? 형이 이긴 횟수는 x는 3이에요. 여기서도 문제 읽어보고 형이 이긴 횟수, x 구해야 되네, y 소거해야 되네, 이렇게 좀 문제 먼저 파악하고 y 소거할 걸 했어야 되는데. 좋아요. 자, 거리 시간 속력 문제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로 풉니다. 그렇죠? 태연이 영상 많이 봐봐서 알죠? 우리 거리 시간 속력이에요. 요거 우리 항상 이걸로 권석씨 이걸로 항상 풀죠. 그렇죠? 자, 거리가 13km인 A, B 두 지점 사이에 P가 있어요.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A, B 사이에 P가 있고 이 전체가 13이야.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A에서 P까지는 5km/h, P에서 B까지는 2km/h. 총 3시간 30분 걸렸을 때. 자, 그러면 얘도 A에서 P까지의 거리를 구해달라. 전체 거리가 13이니까 우리 여기 13-x예요.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풀어달라고 해서 x 플러스 y가 13인 거고 요 거리를 y로 놓아서 x 플러스 y는 13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A에서 P까지에는 속력이 시속 5km/h 그리고 여기는 2km/h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A에서 P 갈 때 P에서 B 갈 때 5km/h 2km/h Xkm, Ykm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5분의 X 5분의 X와 2분의 Y 그래서 5분의 X 더하기 2분의 Y가 3시간 30분이니까 3.5 2분의 7 2분의 7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10배 해서 A값, X값, Y값 구해주면 되는데 문제 보니까 X값 구해달라라는 거니까 Y 소거할 거 생각해주면 돼요. 그치? 10배 한식은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5y는 35가 됐고 우리 y 소거하기로 했죠? 5배 하겠습니다. 5x 플러스 5y는 65 되니까 뺄 셈에서 앞에 보고 집중하세요. 3x는 30, x는 10이에요. 나와주면 됩니다. 그치?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19번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표 그려서, 거속식, 그림 그려서 문자를, 어떤 내용을 문자로 설정할지 하고, 태연아 집중해.
19분 풀어보자라고 했으니까 빨리 연필 잡고 시작해야죠. 자, 19분 보겠습니다. 윤석이가 남산을 올라갈 때는 시속 20km인 케이블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 내려왔더니 총 1시간 36분 내려왔어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자, 근데 그 걸어 내려온 거리가 케이블카를 탄 거리의 3배군요. X가 되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여기는 화이트. 사실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근데 3x로 놓으면 쉬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시속 20km/h, 시속 4km/h, 20분의 x만큼의 시간, 4분의 3x만큼의 시간. 그렇지? 자, 그래서 뭐라고요? 1시간 36분이 걸렸으니까 20분의 x 더하기 4분의 3x를 한 것이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뭐가 나와야 돼? 그분의 입사. 그러니까 이게 킬로미터 퍼 아워인 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시간은 단위가 뭐다?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90분의 96 해놓고 숫자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6으로 줄이면 15분의 16이 한 번에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럼 60을 만들면 되나요? 네. 60을 만들면 돼요. 3x 더하기 45x는 64가 되는 건가요? 아니, 60. 그러니까 16X, 근데 왜 24아니에요? 1시간 30분. 16X는 32. 1과 60분에 36이잖아요. 10분의 16. 아, 잠깐만. 10분의 16이네요. 10분의 16이지. 5분의 8이네. 1도 있잖아요. 그냥 둘이 더하면 20분의 16이니까 20분의 16은 5분의 8. 각각 40, 그러니까 그냥 40. 이 상태에서 20씩 곱할게요. 네, 네. 4x 더하기 4더하기 15x는 16 되나요, 그러면? 32가 되는 건가요? 네. 32가 되네요. 그래서, 이상한지. 이상하네. 왜냐? 얘는 그냥 x지. 왜 이래? 다시. 자, 차분히. 양변에 똑같이 20을 곱할 때 x 더하기 15x는 32. 그러니까 16x가 32니까 x는 2. x는 2.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을 때의 거리니까 2km입니다. 나와줘야겠네요. 그죠? 뭐 정상에서 30분 쉬고 어쩌고 모두 3시간 20분 걸렸다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2시간 50분 걸린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그렇지? 살짝의 변화구가 있는 겁니다. 자, 21번 보면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 그죠? 은정이는 3km, 현정이는 5km 떨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난다. 라니까. 자, 여기에서 은정이가 출발하고 여기서 현정이가 출발을 합니다. 은정이는 3km/h, 현정이는 5km/h. 자,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 일단 시간을 3km/h. 그렇죠. 5km/h, x시간, 시간 2시간. 3x시간, 이미 나왔죠, 그렇죠? 네. 5x시간에서 둘이 이동한 거리가 8x시간이면 이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인 16이 나와야 되니까 x는 2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치? 네. 각각 걸은 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6과 10km 단위까지 써주시면 완벽하겠네요. 그쵸? 자, 22번 봅시다. 도둑은 분속 50m의 속력으로 도망갑니다. 15분 뒤에 형사가 같은 지점에서 분속 80m의 속력으로 같은 길로 쫓아서 도둑을 잡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둑이 도망간 시간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요. 50m 미닛이 도둑이에요. 맞지? 형사는 80m 미닛이고 애들아 봐봐.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뭐야? 도둑이 도망간 시간이야. 그러니까 얘를 x로 놓으면 돼. 맞죠? 네. 그리고 이제 형사는 이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도둑보다 15분 덜 달리니까 x 빼기 15. 아니지. 형사가 더 늦게 출발하는 거지. 15분 뒤를 뒤에 15분 뒤를 x 플러스 15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거리와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이동을 하는 시간이야. 시간을 제한테 더하면 더 오래 걸릴 거지. 그렇죠. 형사는 뒤늦게 뒤따라서 가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50x가 되고 여기는
80x 마이너스 120이 되는데 이게 잡았다라는 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에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방정식을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3x는 12가 되고 x는 4가 될 리가 없는데요? 될 리가 없는데 15분이니까 그냥 3x는 120, 0을 곱하기 50, 저 1200 아니에요? 1200입니다. 여기에 80이 분배가 될 때 12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50x는 80x 마이너스 1200 해고 30x는 1200이니까 00 떼고 3 약분하면 x는 40이 되는 거예요. 40. 우리가 문제를 읽고 도둑이 도망간 시간을 구해달라로 얘를 x로 만들어 놓고 이 과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x값 구한 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네. 23번 똑같은 문제. 자, 25번. 23번 먼저 풀어보자. 그리고 25번도 23번, 25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25번 안 됐나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네. 자, 거북이는 5m, 분속 5m. 토끼와 거북이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 거북이는 5m per minute 그리고 20분 뒤에 같은 지점에서 30m 먼저 거북이가 per 100m minute고 갔으니까.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토끼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니까 토끼가 이동한 시간을 그냥 할 거예요. X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는 토끼보다 먼저 출발했죠? 그러니까 20분 전에 출발했다고 해서 20분을 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x 플러스 20이 가야 돼. 아니, x 마이너스 20 100마이 아니에요? 토끼가 여기 아니네. 거북이한테 맞네. 냈어요? x 마이너스 거북이가 x 그냥 쟤는 그냥 플러스 20이 되는 거야. 네. 그냥 플러스 20. 토끼로 치는데 토끼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100m. 자, 여기는 30x가 되고 여기는 50x 더하기 5x 5x 더하기 플러스 100. 100이 되는 거고 30x는 5x 플러스 100이라서 25x는 25x는 100. x는 4. 100이니까 x는 4분. 4분으로 끝나는 거죠. 시. 알겠죠? 이게 답이 뭐 24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북이가 이동한 시간을 구했기 때문인 거죠. 자, 25번 둘레의 길이. 그치? 얘는 뭐라 그랬어? 출발하면 1시간이니까 얘는 차이가 최초 3km가. 둘레의 길이일 때 여러분 요거는 뭐라 그랬어? 두 사람이 이동한 저건 거리의 합이 반대 3바퀴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앞에 봐야지. 얘네 그만 좀 해.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랑 왜 이렇게 비교하면 아니 내가 원하는 대답 아니 맞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돌았을 때랑 이렇게 돌았을 때랑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뭐다? 한 바퀴가 차이가 한 바퀴 차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돌면 20분 후에 만난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후에 만난다라는 차이가 거예요. 일단 3km.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거 근데 건우야 그렇게만 풀면 나중에 못 풀어. 왜냐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고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누가 누구보다 몇 분 늦게 출발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냥 한 번에 속력을 합하고 한 번에 속력을 빼는 걸로 계산이 잘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현정이와 동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후에 만나고 현정이가 동진이보다 빠르니까 현정이의 속력을 x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하겠습니다. 동진이는 y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 만난다. 1시간 후에 만난다. 같은 방향이니까 x, y에서 x 빼기 y가 한 바퀴입니다. 라고 만들어줘야겠네요. 네.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현정이와 동진이 x 킬로미터 퍼 아워와
y km/h에 대해서 20분 후니까 여기를 3분의 1시간, 3분의 1시간으로 해서 3분의 1x와 3분의 1y를 합쳐서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y가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입니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얘도 한 바퀴고요. 얘도 한 바퀴니까 뭐라고 나와야 되죠? 이게 둘 다 공원의 둘레가 3이다라고 놓아두고 풀어줍니다. x 빼기 y는 3인 거고 얘도 그래 곱하기 3하면 x 플러스 y는 9입니다가 되는 거니까 네. 구해달라는 게 뭐예요? 현정이의 속력이네요. x 구해야 되네요. 그대로 6이. 더해서 2x는 12예요. x는 6이에요. 만들었어요. 정성훈 이해했나요? 네, 맞았어요. 모르겠다고 찡찡대더니. 찍었네요. 자, 거리 시간 속력.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배의 속력이 이렇게 갈 때, 안 그러게요. 이게 강물을 타고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까지 합쳐진 속력으로 배가 이동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속력 마이너스.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네. 속력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강물의 속력이 배의 속력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는 뒤로 가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을 네. 거예요. 맞죠? 정윤아, 설명 듣고 있냐? 자, 그래요. 그러면 34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표 그려서 푸세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표 그려서 풀어주세요. 자, 34번 봅시다. 300m인 강을 수영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10분이 걸려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은정이의 속력을 x라고 할 거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300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여기에 속력이 뭐라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30m. 잠깐 속력 x 플러스. 뭐더라?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30m. 조용히 하세요. 아니에요. 일단 시간은 10분. 아니, 아. 시간이 10분인 거 그 전에 x 빼기 y다라고 시간이 나와야 돼. 그래서 10분이니까 이게 10분이야. 봐봐. x 빼기 y는 여러분 그럼 얘는 단위가 거리의 단위가 미터인 게 나왔고 시간의 단위가 미터인 게 나왔으니까 그럼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닛입니다가 나와줘야 될 거야. 괜찮니? 자, 내려오는데 6분이 걸렸다라는 건 내려올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우야? 내려올 때는 X 플러스 Y. 그렇죠. x 플러스 y가 속력이 되는 거겠지. 이때 6분이 걸렸으니까 얘도 똑같이 300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x 마이너스 y의 10배가 300이니까 얘는 30인 거고요. x 플러스 y는 50으로 해서 자, 구해달라는 건 뭐예요? 정지한 물에서 은정이가 수영했을 때 그냥 x의 X를 속력이니까 둘이 더해줘요. 2x는 80, X는 x는 40이다. 그래서 1분에 40m를 가는 속력으로 수행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35번은 또 어렵습니다. 풀어볼까요? 35번은 아니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풀어오세요. 설명 잘 들어. 설명 잘 들어. 자, 현정이가 강의 상류에서 A 지점까지 튜브 위에서 누워서 내려간대. 가만히 이렇게. 그럼 얘는 뭐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야? 물의 속력 얘는 아니에요. 그냥 물의 속력이야. 진호 이해돼요? 뭔 소린지? 네. 튜브 위에 그냥 누워있어. 헤엄을 안 쳐. 알겠죠? 자, 그런데 A점에서 상류까지 수영을 해서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때는 강의 속력에서 현정이의 속력을 뺀 걸로 3시간 걸리는 거고요. 미쳤네요. 3시간 동안 수영을 하네요. 내가 그거는 현정이한테 수영 많이 될 것. 아, 반대네요. 소리. 현정이의 속력이랑 강의 속력을 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다시 상류 A지점에서 수영을 해서 내려갈 때는 현정이의 속력과 강의 속력을 합쳐야 돼. 근데 또 A 지점을 1km 앞둔 곳까지가 20분이 걸려. 뭔 소리 알겠나요? 꼬여 있죠, 문제가 많이. 자, 그림을 첫 번째 상황에선 A 지점에서
아니구나. 상류에서 A 지점까지구나. 여기 상류에서 A 지점까지 이때는 속력이 뭐야? 그냥 강물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치? 네. 두 번째 상황에서는 뭐예요? A 지점에서 상류까지 이때는 어떤 속력으로 이동해? 현정이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속력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누워서 내려가서 2시간, 3시간. 와, 3시간. 그리고 세 번째 상황에서는 상류에서 A 지점까지 어떻게 이동한대요? A 지점을 1km 앞둔 여기까지 어떤 속력으로? 현정이의 속력에다가 강물까지 합쳐서 20분 걸린다라는 거네요. 도대체 어디서 수영하고 하길래 그림 3시간? 이해돼요? 그림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들어주면 끝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현정이의 수용 속력과 강물의 수용 속력은 일정하다. 여러분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현정이의 수용 속력과 강물의 수용 속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현정이의 속력이랑 강물의 속력이랑 똑같다라는 게 아니고요. 현정이는 미친놈이에요. 3시간 동안 수영을 할 때 속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되죠? 맞아. 지구 지우 딸인가 보네요. 진짜. 자, 그러면 현정이의 속력을 x로 할 거고 강의 속력을 y다라고 했을 때 1번 상황은 속력이 뭐였어요? 강물의 속력이요. 아니요. 그러면 y가 될 거고요. 2시간이 걸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y가 뜻하는 게 상류에서 우리가 수영해서 목표 지점인 A 지점까지가 될 거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 상황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는 속력을 뭐라고 설정하셔야 되죠? 이거는 X 빼기 Y. x 빼기 y가 되고 3시간이 됩니다. 3시간. 그래서 3x 3y가 될 거고 요거 둘이 같아야 돼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이거 y 킬로미터 퍼 속력에 다니는 킬로미터 퍼 아워입니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간에는 x 플러스 y의 속력으로 얼만큼을 이동해요? 20분을 이동하죠? 20분이니까 얘는 3분의 1시간이다라고 만들어주고 그래서 3분의 x 플러스 y다가 되는데 얘는 뭐라고? 1km 앞둔 곳까지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을 해야 얘네가 다 같아지는 거야. 그게 헷갈리겠지. 그치? 플러스 1을 그래 얘가 1km를 덜 간 거네. 아 그럼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다 방정식이다를 풀기 위해서는 등식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를 만들려면 여기에 1만큼을 더 해줘야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끝이네요. 이제 괜찮나요? 오케이. 태연이 집에서 공부할 때 영상 돌려보면서 문제 풀이하세요. 알겠죠? 끝까지 안 풀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할 겁니다. 지금 지금 몇 시? 15분입니다.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500g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익히 풀어봤던 문제. 3%와 7%를 섞어서 지겹게 500g에 5%에 500g. 25. 자, 그래서 구해달라는 게 3%, 요거 25 할게요. 3%의 소금물을 몇 그램? 얘가 X,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Y예요 해달라는 소리야. 열방식으로 풀어달래요. 근데 우리는 500-X로 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3%짜리 X 그러면은 100분의 3X. 통분 안 할, 약분 안 하고 100분의 3X로 한다, 우리 그냥. 여기는 100분의 3500-7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합치면 얘요 끝인 거네. X 구하면 바로 끝이에요. 3% 소금물 몇 그램. 그냥 끝이에요. 그죠? 100 곱해서 3X 더하기 3500-7X는 2500. 자꾸 빼먹네. 그지? 아까도 그랬는데. X가 대규모의 숫자가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농도 문제. 자, 40 뭘로 할까요? 42번으로 할까요? 44번. 43번으로 합시다. 여러분, 타미플루가 섞여 있는 거는 선생님이 장난으로 그런 얘기하죠. 소금물이 섞여 있던 설탕물이 섞여 있던 뭐 오렌지 주스가 돼 있던 레몬즙이 되던 아니에요. 타미플루가 섞여 있던 진짜 아니야. 최악으로 똥물이 섞여 있던 여러분 농도원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소금물로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타미플루는 감기약입니다. 그렇죠, 약이죠. 네. 자, A, B가 각각 800ml씩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800ml씩 800ml씩 있고요. A를 500ml, 시럽 B를 300ml 섞으면 10%의 시럽이 된다라고. 자, 얘가 X%예요, Y%예요 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를 섞으면 1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A는 500이랑 300이랑 갈르고 B도 300이랑 500이랑 갈라서 각각이 얘는 몇 퍼센트야? 둘 다 X%, 여기도 둘 다 Y%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돼? 얘랑 섞어서 뭐가 돼요, 여러분? 섞으면 10% 되고요. 나머지 섞는 게 얘랑 섞어서 12% 된다, 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대로 그립니다. 500g이고요. 안녕. X% 더하기 300g이고요. Y%를 하면 당연히 800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10%가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엔 소금 얼만큼 들어가요? 그러면 5X만큼 3Y만큼 10%니까 80만큼. 그지? OX 플러스 3하니까 80. 그래서 요거 이 연두색 쪽 해주면 300g짜리 X%, 또 500g짜리 Y%. 당연히 800이 될 거예요. 집중해야지. 12%가 되면 여기 96이 될 거고 3X, 5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B 시럽의 농도 Y니까 5X 플러스 3Y는 80과 3X 플러스 5Y는 96에서 Y 구해주세요. X 소거하겠습니다. 3배, 5배 할 거네요. 3배 한식은 15X 플러스 9Y는 240. 15X 플러스 25Y는 480. 그러니까 16Y는 16 맞죠? 240이 돼서 Y는 15 80이니까 15 끝이 15% 이렇게 풀리는 거죠. 쉬워 보이지만 혼자 할 때는 또 안 될 수 있어요. 자, 숙제는 98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냥 표시도는 선생님 근데 왠지